안녕하세요. 꿈을 꾸는 마루, 꿈을 담는 라디오 꿈마루 라디오의 진행자 박종만입니다. 꿈마루 라디오는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가는 라디오입니다. 어제 8월 23일 절기상 처서였습니다. 입추는 배신해도 처서는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처서가 지나면 더위가 한풀 깎인다고 하는데요. 올해 여름은 정말 유난히 더워서 그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네요. 그래도 곧 다가올 가을을 떠올리며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꿈마루 라디오에서는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북 최초의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가치만두소가 2026년 익산 월정동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저희 꿈마루 가족들도 올해 3년째 이 사업 관련 교육에 참여하면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자립과 일자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의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모였는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누구 먼저? 제가 부탁할까요? 일단은 지금 여름이 여름이라서 너무 덥고, 저는 일단 여름 휴가를 7월 말 정도에 일단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 기간에 가족들하고 보내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들만 데리고 그 다른 이제 이 발달장애를 가진 아빠하고 아들들만 하고 해서 이제 무주로 2박 3일 놀러 갔다 왔는데요. 우리 아이는 이제 좋아해요. 거기 갔다 온 거를 가끔 얘기도 하고, 이제 남자들끼리만 있어서 그런지 좋아하는데, 우리 또 집에 있었던 어머니나 딸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또 여름에 이렇게 휴가를 또 갔다 왔었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2년 전인가? 아니,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사회복지사 교육을 이제 받아서 시작을 했고, 작년에 일단 실습까지 마무리를 한 상태였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행정 처리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내내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게 사회복지사 합정이 나오는 줄 알고 기다려서 안 나와서, 그 저희가 교육을 받았던 비전대에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하라고 또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먼저 학점을 인정받아가지고 인정받은 다음에 다시 또 사회복지사 협회에 그걸 신청을 해야 된다고 알려줘서 최근에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일단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등기로 배달이 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예정됐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같이 받아놓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느껴봤어요. 죄송합니다. 그걸 잘 몰라가지고 기다리면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이거 카톡 써요. 나중에 안 듣고. 네,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 성함을 안 밝히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네. 저 이번 사에. 예, 방병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끝났어요.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시계방향으로. 예. 여름은 덥게 아주 잘 지냈고, 며칠 전에 좀 무릎이 또 갑자기 아파서 지금 조금 이제 호전된 상태인데 건강이 정말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으신 몸 이끌고 여기까지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 나오면 예, 또 안 계실 것 같아서.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이제 더위가 꺾일 무렵인데 아직 너무 막 바깥이 온풍기가 튼 것처럼 느껴지네요. 저는 이제 이번 여름을
일단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날씨는 아직 이렇게 낮아지지 않았지만 여름이 또 잘 보내졌다 생각을 들고 우리 반가워 마루도 홍마루도 도서관 프로그램 지역사회에 있는 도서관 그림책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너무 참 예상보다 너무 잘 정서적인 지지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굉장히 섬세한 부분까지 터치해서 아이들이 되게 그 부분에 좀 편안해지고 자기의 마음과 이런 걸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로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체험들을 다녔는데 요소 재미있게 그 뭐죠? 어떻게 갔던 그 방탈출? 네, 방탈출도 가고 그리고 이제 무슨 케이크더라? 이게 맛있더라고요. 바스크 케이크, 치즈 케이크 만들기랑 여러 가지 정말 체험도 되게 특별한 체험으로 채워가지고 방학은 참 잘 보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텃밭 방학 내내 텃밭 아니 그 여름에 가장 기억나는 거는 텃밭의 풀더미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다가 며칠째 7월 8월 해가지고 다 이렇게 뭔가를 약간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그 풀숲을 헤쳐서 다졌다는 게 너무너무 우리가 뭔가 뚫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여름 어떻게 지내냐면 풀숲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씨앗을 뿌렸잖아요. 당근 씨랑 무일 씨랑 잘 자라는 가을 작물들을 보면서 또 우리 애들이 풀숲을 지나서 풀숲을 헤치고 또 다듬어서 또 이렇게 싹이 나게 할 수 있는 거를 또 우리가 또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조갑입니다. 그냥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내는 일상이. 네, 그래서 뭘 했냐고 특별히 물어보면 할 말은 없는데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할 말은 없고 집에 이제 참깨가 자라고 있는데 저걸 베야 되는데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시댁 어르신이 오셔갖고 열심히 또 작업을 하시고 데려다 주라고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근무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았고 애들 아빠는 또 영화관에서 영화관 이제 끝날 때까지 있으셔야 됐어서 못했고 뭐 그래서 시누이를 결국에는 뒷집 아줌마가 태워다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참깨를 열심히 수확을 하시고 애쓰셨던 것 같아요. 집안 농작물을 하나도 관리를 못하고 맨날 홍만 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감자 지옥부터 시작해서 옥수수 그다음에 참깨 머리가 아픕니다. 매번 이렇게 농작물을 키워주는 신랑을 보면서 참 대단하죠. 제가 그렇게까지 못해주니까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각자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되게 일할 사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아니요, 전 잘할 생각은 없어요. 네, 이거 밭은 안 갈, 너무 소진되면 안 돼요. 안 들어가려고요. 일할 작업할 수 제가 힘드니까. 마지막으로 오늘의 엔지니어. 취하게. 네, 저 엄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고 올해는 가족들한테 미안해요. 솔직히 차가 없어서 어디 가고 싶어도 가기도 못하고 밥콩만 해가지고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차가 그러면 차가 좀 연장이 되고 조금 속을 안 썩히고 조금 오래 갔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7월달인가 4월달인가 한번 갔다 왔잖아요. 네. 지금 한 분한테 얘기하는 거 맞죠? 네. 해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3일 동안 갔다 왔는데 뭐
그렇게 갔다 오고 아무튼 그 이럭저럭 잘 보내고요. 아이고 나는 뜨거운데 잘 보내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모두들 근황들 잘 들었습니다. 네. 아버님. 저요? 그냥 왜 아, 빠지려 그래. 아니, 자기는 그냥- 싹 빠지시려고. 아니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렇게 또. 그죠? 저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여름 휴가를 이렇게 2박 3일 뭐 이렇게 강원도 뭐 거제도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올해는 그렇게는 못했고 그 당일치기로 근방에 뭐 워터파크나 수영장이나 이렇게 해서 그 애들 다 학원 가고 했을 때 그 와이프랑 저기 둘만의 데이트를 좀 하고 그렇게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오늘 너무 더워서 지금 아까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서인데도 근데 다행인 거는 새벽에 조금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베란다 문 열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가웠고 아마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것도 같은데요. 먼저 특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익산에 개소할 사업장 가치만두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 건데 요 소개는 우리 윤정희 대표님께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좀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발달 장애인 특화 사업장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발달 장애인의 특성과 개별적인 필요를 고려해서 직업 훈련과 고용,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좀 더 특별한 사업장입니다. 가치만두소는 발달 장애인 가족 창업을 지원하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안동, 강주, 공주, 진주, 아산 등등등 전국에는 7곳이 운영하는 중이고요. 아마도 여기 익산이 8번째로 문을 열 예정이고 저희 전라북도는 처음이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주변 전라북도 안에서는 좀 눈을 조금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산 사업장은 주제를 딸기 재배 스마트팜으로 좀 정했고요. 그걸 기반으로서 발달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창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판로 등등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좀 종합적인 교육장이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단순한 직장의 개념이 아니라 발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돕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꽃마루 가족들도 지난 3년간 이 교육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참여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배운 점, 또 우리들이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간략히 한 분씩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순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순서 정하시면 순서 아무래도 순서가 있어요. 의견들을 없으시니까 순서를 정하는 게 낫겠습니다. 아예 순서 안 정해요. 똑같이 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또 이거 해야 돼요. 예. 제가 이거 스마트팜 교육을 저 같은 경우 3년을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첫해 이게 시작한다 그래서 어떤 기관장들 모인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제 저희가 뭐였죠, 이 작성하는 게 그 기억이 안 나는 사업계획서 제출까지 해가지고 이제 3년 동안 이제 받았는데 정말 이제 첫 해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였어요. 첫 해는 왜 이거 교육을 시켜주는데 교육 내용이 완전 생소하고 생경하고 처음 들어본 뭐 온도도 얘기를 하고 뭐 습도 뭐 이런 기자재, 저는 이제 기계 설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기계치라고 할 정도로 이제 잘 모르는데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막 그때는 이제 모르겠어요. 첫 해이다 보니까 교육 내용도 약간 스마트팜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이제 이것저것 다양하게 넣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 상담 교육도 있었고 막 이런 다양한 걸 하고 이제 그래서 하는데 그때 이제 하면 바로 이제 익산에서 이제 바로 이 스마트팜을 저기 뭐 이 설비를 갖추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연되고 늦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또 한 것 같아요. 2년 차에 또 교육을 또 뭐 받을 수 있는 사람 신청하러 또 신청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이제 더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안 맞고 그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평일에 했어가지고 평일이니까 시간을 빼고 가니까. 작년에는 그래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 내용도 정말 기억은 안 나요. 연결되지 않죠.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지금 여기 꿈마루에서 이제 협동조합에서 한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올해 이제 이 스마트팜 시설이 되고 올해는 정말 이제 한다고 해서 이제 교육 내용도 이제 또 참여를 해서 교육을 이제 들으니 그래도 뭐 2년 전 작년 한 게 뭐 이게 아주 뭐 잘못된 건 아니었나 조금 하다 보니까 그 기억나는 것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또 올해는 3년 차에는 조금 더 이제 그 딸기 재배에 조금 특화다, 이게 조금 더 교육 내용이 딸기 재배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교육이었던 것 같아서 잘하면 할 것도 같은데 이거 잘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희망을 봤다랄까 이 정도예요. 근데 지금도 막상 이제 하라 그러면 좀 쉽진 않을 건데 그래도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올해는 교육 받으면서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어요. 뭐든지 처음은 어려우니까요. 지금 근데 하다 보면 저희가 텃밭 할 때도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이제 아까 그 대표님 얘기했는데 텃밭 할 때 뭐 풀과의 전쟁 하듯이 이 농사라는 게 너무 힘들고 해요. 근데 저희 아이를 생각을 해서 그 스마트팜도 어차피 농사를 짓는 거예요. 보니까 교육을 받고 하는 거 보면 농사를 짓는 건데 너무 힘들지 거라는 건 예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의 미래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교육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도 이제 3년차 교육을 받긴 했었는데 처음 이제 이걸 시작을 할 때 정말 저희 아이들 이제 가족과 함께했지만 저희 아이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솔직히 말하면 저희 아이들이 어디 직장 가 저희들도 직장 다니면 뭐 쉽게 다니지를 못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 창업이었던 거잖아. 창업이 주제로 하는 거라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처음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교육에 들어가니 이게 주제가 이미 시에서 정해져 있는 거였고 근데 품목이 딸기였어요. 근데 저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딸기를 우리 아이들이 딸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해서 괜히 손 잘못되면 딸기는 물러지고 살짝만 건드려도 물러지는 그런 상품일 텐데 우리 아이들이 마셨을 때 그런 상품이 다 이제 안 좋아지면 만약에 팔로를 걱정하게 되고 이제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를 걱정하게 되고 그런 좀 저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시작하게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교육을 막상 받고 나면 1년차, 2년차, 3년차, 지금 3년차지만 받게는 됐는데 희망적인 거는 이제 그래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 그런 걸 장점을 생각하고 이제 단점이랑 좀 그런 거 만약에 2년 후에 우리 아이가 창업을 했을 때 그 예산 돈 문제 어쨌든 돈 문제가 결부가 되니까 그런 돈은 또 어떻게 마련을 할지 그런 걱정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은 시작하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지금 연차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 저도 이제 참여하면서 봤는데 첫 번째는 정말 약간 대학으로 따지면 교양 과목을 듣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개념 정리가 좀 되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고 그때 그 당시는 이제 이게 약간 진행된다는 그런 과정 안에서 뭔가 시도된다는 게 되게 좀 기대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팀에 뭔가 궁금한 것도 많았고 어떻게 이게 실현되었는지도 좀 질문도 많았고 그래서 더 많이 이제 에너지가 더 많이 기대치가 높았던 것 같고 그 1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 아직은 이제 진행 중이라는 것 때문에 기대치가 낮아졌죠. 그래서 2년차 때 얘기를 하시길래 또 교육을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토요일로 좀 주말로 좀 교육 배정해주면 좋겠다. 근데 어쨌든 1년차 교육을 받아 보니 좀 더 많이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결국 이제 평일로 진행이 되어져서 저 또한 많이 참여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관심이 많아서 대부분 참여를 했는데 계속 겹치는 거예요 일정이랑. 그래서 거의 잘 참여 못하고 좀 지나왔는데 3년차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좀 보완됐던 그러니까 이제 약간 개념 정리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개념은 다 알고 있으니 아마 업그레이드된 약간 중급 고급반을 아마 목표로 좀 개설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좀 디테일한 점이 좀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제 거의 교육을 받아온 분들이 합류를 하니까 되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한번 1, 2년을 깔고 난 다음에 들어가니 전에 교육이랑 비교도 하면서 아예 그냥 오히려 갔을 때 질문 요지도 굉장히 깊이 있게 질문을 하게 되고 좀 더 좀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더 고려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3년차 과정 동안은 어쩌면 되게 우리 팀들이 다 깊어졌다? 네. 깊어졌고 충분히 고민도 해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선택을 할 만한 주제가 어쨌든 이 중증 발달 장애인으로서 들어갈 만한 좀 지속적인 직장의 개념이 좀 넓지 않구나.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봐야겠구나. 배움을 하는 단계까지 이제 좀 고려하게 되면서 이번에 교육 과정에는 저희가 이제 꿈마루가 좀 더 우리 가족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더 해결한 점, 좀 더 정말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깊이와 좀 더 필요한 교육으로 채우기 위해서 좀 저희는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육은 끝났고 지금 정상 과정인데 굉장히 참여도도 좋았고 필요한 교육도 짚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번 3년차 교육은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더 현실적인 것도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진입하게 되어져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되는 이번 연도 하반기는 좀 기대돼요. 분명히 영향은 키워와 있거든요. 여기까지. 네,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다 해주셔서
예, 저도 3년차 지금 듣고 있는데요. 첫 해는 사실은 정말 이거 뭐지? 하는 생각으로 들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매번 이렇게 낼 수가 없어서 정말 잠깐 찍고 출근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제 3년 차에는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예. 일단은 그래도 희망을 갖게 예. 되는 맞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지만 너무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꿈을 꿀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가 조금 약간의 노동을 하면서 이제 아이의 이제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노동도 좀 해야 되고 또 이제 여가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차밖에 받지 않아서 저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왜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 1차 때는 1차밖에 교육을 안 받았지만 솔직히 1차 받고 나서 희망이 꺾였다까요? 처음에는 마음이 1년차 때는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마음이 불었는데 교육이 끝나고 나서는 그 희망이 그냥 개천도로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이상과 현실이 안 맞다 보니까 그것이 좀 그 갭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그런 실망감이 좀 앞서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차, 3차는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가 직접 다 다녔으니까 나름대로 알고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이렇게 희망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만약에 애기 엄마는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저야 어쩔 수 없이 옆에서 있으니까 보조는 해야겠지만 내가 뭐 혼자 뭐 개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고 하면 아이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로서 또 따라야겠지만 과연 그게 해서 우리 아이 미래에 가서 이것이 존중이 된다 그러느냐 난 고맙죠.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왜? 다음 그 파트들이 왔을 때 그런 걸 모범을 보험으로써 그 사람들 와서 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근데 했을 때 막상 해가지고 했을 때 그런 실망감을 또 준다면은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 기대는 돼요.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것도 꼭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첫 번째 교육밖에 못 받아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 못하겠고 이랬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게 교육을 받고 했었는데 과연 이게 우리 애들이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부터 해서 첫 해는 거의 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애가 이제 올해 이제 고3이고 내년에 이제 성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졸업하고 성인이 되니까 뭘 해야 될지, 뭘 시켜야 될지 하긴 해야 되는 뭔가를 사회 일원으로서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은 좋은 기회했다라는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저희가 이제 처음 만약에 뭐 선택이 되더라도 이게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얼마 그 중요함도 이제 있는데 도전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뭐 직장 다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하면은 뭐 더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직장 다니면서 이제 같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 있는데 한번 해 가 보면서 어떤가를 1년, 2년 동안 해보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보면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과 의견 많이 잘 들었고요. 다른 지역에서 이제 먼저 운영되고 있었는데 아까 7 지역에서 먼저 선행이 됐었고 하는데 우리가 그 견학도 가고 해서 사례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좋은 변화나 당사자의 성장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사회의 반응 등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나눠줄 수 있는지 우리 방봉구님께서 한번 소개를 좀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아까 얘기한 7군데의 가치만두소가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익산이 이제 8번째로 된다고 해서 이거 조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막 급히만 조사를 했어요. 급히 조사를 해서 이게 이제 정확히 맞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다 가본 건 아니고 저는 그나마 이제 교육 받을 때 2군데는 갔었는데 네. 일단 뭐 나중에 이제 2군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할 것 같고 일단 저희가 7군데하고 익산까지 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조사한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 2군데가 지금 뭐 스마트팜이 아닌 가공 쪽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지금 그 경북에 있는 안동이 그 표고버섯 가공이라든지 햇섭 식품 제조실 같은 게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보면 방앗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기름을 짜는 거 있잖아요. 참기름을 짜거나 하는 그런 시설들이 이렇게 좀 잘 돼 있더라고요. 뭐 이게 깨끗하게 해서 그런 제조실이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저희들이 사과 파우치 같이 이렇게 네모난 그 파우치 같은 형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즘 정관장 같은 데서 쭉 빨아먹는 이런 그런 조그마한 파우치 같이 이런 걸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제조실이 있어서 어떤 거를 뭐 만약에 의뢰하면 간단하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간단한 조작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놓은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충남 공주 논산으로 해서 알밤을 가지고 가공하는 게 있어서 알밤 보니까 알밤 티라미수 케이크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제조하는 이런 걸 하고 논산이 딸기로 유명하니까 딸기 가공으로 하는 딸기 크림 찹쌀떡이라든지 잼이라든지 뭐 이런 하는 가공 이런 시설들로 하는 가치만두소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이제 5군데 정도는 정말 이제 스마트팜으로 이제 하는데 아산은 여기 아산도 쌀 가공이에요. 제가 지금 잘 몰랐는데 아산도 이제 아까 그 스마트팜이 아닌 가공 그 시설이 있는 쌀 가공이나 원두 로스팅하는 이런 거 해서 가공 시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4군데 익산까지 포함하면 5군데는 이제 스마트팜을 가지고 한 군데 이제 광주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유럽 상추라고 하더라고요. 프리라이스를 이런 그 시설 내에서 재배하는 스마트팜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태안 같은 경우는 충남 태안 같은 경우는 군뱅이 특이하게 또 군뱅이를 이렇게 키우는 그 스마트팜을 하고 있고 제주에서는 또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스마트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경남 진주에서는 그 뭐 새싹 인삼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스마트팜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이제 해야 될 게 네. 익사는 딸기, 정말 좀 어려울 것 같은 딸기를 스마트팜으로 지금 하고 준비 중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장성 때문에 안동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이게 만들어 생산할 때 생산을 하고 저장을 좀 할 수가 있고 유통기한도 좀 약간 긴 상품들인데 딸기는 좀 유통기한이 짧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매장에 갖다 놔도 저녁 되면은 물러 있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예.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저희들이 딸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 받았을 때 뭐 1년차, 2년차, 3년차 계속해서 그 익산시라든지 익산시 장애인 기업협회인가 뭐 이쪽에서 할 때 왜 딸기로 했냐, 다른 더 쉬운 작물로 좀 하고 아이들이 취급하기에 좀 쉬운 작물로 좀 했었어야지, 네. 저장성도 좀 높고 하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뭔가 조사한 게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때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다른 지역, 다른 같이 만들어서 하고 이제 다른 작물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리고 뭐 딸기가 소비를 많이 하고 또 키우기도 쉽고, 그때 뭐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이제 익사는 딸기로 결정을 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교육 받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정말 아까 어머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이게 상품 딸 때도 이게 딸기는 무르기가 쉽고 민감한데, 정말 이분들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한 건지, 저희 이제 부모 입장으로서는 항상 그런 게 의문이 들긴 있었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예. 좀 그래요. 쉬운 작물은 아닌데, 키우기 쉬운 작물은 아닌데 어렵죠. 결정을 했다니까. 결정했다니까 저희 이제 따라서 해야 되니까. 예. 그거다. 딸기 재배하는 데 있어서 딸기는 솔직히 상품화가 깔끔해야만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사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 있어서 물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루만 지나도 그게 바로 물르는 건데,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딸기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병행할 수 있는 그걸 좀 같이 위해서 건설 좀 장비를 옆에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저는 가져요. 왜냐면 그 딸기를 갖다가 생산했다가 이게 판매가 안 됐을 때는 그 사람이 그냥 이것이 되잖아요. 그냥 폐기 처리가 되잖아요. 그게 아까우니까 그걸 딸기잼을 만들어서 그것도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어디인가 그거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버섯을 갖다 가공시켜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듯이, 우리는 딸기잼을 갖다 만들어서 그것도 같이 부수적으로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한 것도 좋지 않을까.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제주가 이제 표고버섯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아까 말한 가공 시설은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여기는 제조만 하고, 나중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2년 동안 인큐베이팅 형태로 지금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라든지 이분들이 이제 저희를 교육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다시 재배하는 것도 교육을 시켜주는 거에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2년 뒤에 이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창업을 하라는 건데, 이 교육을 시켜줄 테니까 우리 돈을 들여서 창업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때 가서 할 걸 미리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 가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배워두면은, 그때 가서 내가 따로 부수적으로 그걸 준비할 때 힘들지 않아요? 해놨대요. 제가 듣기를 그 옆에 해놓은 게 뭐냐면, 뭐였죠? 그쵸, 카페. 딸기 음료를 만들겠죠. 딸기 음료. 쉽게 얘기해 커피숍 같이. 네, 커피숍까지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딸기 음료를 만들 수 있는 이 정도까지는 뭐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는 저희도 모르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시에 부탁하고 싶으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해주시면 고맙지 않겠나 이렇게 바람이 저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창업을 할 때 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육 받으면서 두 군데를 아까 이제 갔다 그랬잖아요. 두 군데 갔어요. 이제 처음에 간 게 그 광주부터 갔잖아요. 광주는 굉장히 인상이 좀 깊었어요, 솔직히. 네. 그 어머님들이 그쪽도 처음에 5팀이 선정이 됐었고, 현재 한 팀은 좀 이제 시간도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재작년에 갔을 때는 그 한 팀이 빠져서 4팀이 운영을 한다고 했었어요. 4팀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 유럽 상추를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깨끗하더라고. 정말 이제 이 뭐라 그래, 이 건물에서 뭐 그냥 색상이 이렇게 이만한 거에서 이렇게 하나씩 꽃에서 이렇게 나오면 꽃에서 얘를 뽑아서 그냥 얘를 그냥 포장 뭐 빼서 포장하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한약을 한다 그랬었어요. 아이들이 이게 포장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매출도 좀 되는지 여쭤봤더니 매출도 꽤 나온대요. 그리고 이게 전량 이게 다수 광주시에서 이게 판매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다 이런 호텔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그냥 전량 여기는 보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 가족당 어머님들이 다 어머님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아버님들은 정말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어머님들이 이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본인들이 쓸 정도의 돈은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2년 뒤에, 그때가 2년 차였어요. 그분들이 인큐베이팅 2년 차에서 창업을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그 형태로 지금 이걸 하시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본인들이 이 가족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대로 이제 나가서도 만들어서 한다고. 우리가 이제 썼잖아요. 이 사업 계획서를. 네. 거기서도 이제 뭐 쓰겠죠. 광주시에서는 그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70인가 80%를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투자 비용이 그때 기억으로 투자 비용이 한 5, 6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사업은. 그래서 거기에 한 뭐 80%면 4억이 그냥 광주에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고, 나머지 내가 1억이고 내 가족이 하면 뭐 2,500, 많아야 3,000 정도를 투자를 하면 이게 이 건물에 아이들 200평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게 딱 200평. 그걸 이제 하면은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는 딸기는 완전 또 다르더라고요. 딸기. 땅도 이제 엄청 커야 되고, 거기는 그냥 말 그대로 건물 200평 하나만 있으면 돼. 이 건물 하나에서도 그냥 수경재배가 위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재배를 해요. 빌딩 형태로. 그러니까 가능한데 우리는 가서 보셨잖아요. 딸기. 넓어야 돼요. 일단 땅이 1,000평 이상 있어야 돼요. 쉽게 하려면. 땅값만 해도 없어가지고. 시설비 거기에 뭐 그때 저희들이 이제 교육받아서 들으면 최소 10억이에요. 최소 10억에서 15억. 이게 개인 혼자 이거 투자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견학 가면서 이제 투자비 물어보면은 그죠. 7, 8억에서 10억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맞아요. 엄두도 안 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업을 이 투자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쵸. 시에서 지원을 지금 뭐 확정은 아니지만 초기 교육할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우리 현수 아버님이 나는 이거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발달장애 협회에서 거기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시는 실질적으로 생색만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고 막 그때 했는데, 근데 그래도 일단은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래도 시에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서 일단 시작을 하고, 누군가는 아까 저희가 이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실패를 했건 성공을 했건 여기에서 배우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에서도 배우고.
그 우리 다음 세대 그 엄마 아빠들도 배울 거고 보고 본 게 있으니까 그래도 저희는 무조건 도전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첫 삽을 뜨는 게 중요하다고 무조건 생각합니다. 되든 안 되든 그래야 다음 아이들이 뭐 잘해서 뭐 10번 뭐 9번 실패해도 한 번 성공하면 그 한 번으로 또 우리 아이들이 거기까지 일할 수도 있으니까 더 이제 미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동에 갔었을 때는 그 우리 그 같이 만두소의 그 소장님이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저희는 뭐냐면 아이들이 못한다. 아이들은 그 딸기나 이런 재배 못한다. 아이들 저희들도 알죠. 다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하는 거지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 얘기를 그 소장이 부모들이 그럼 지쳐서 못한다고 좀 못한다. 그래서 본인들은 처음 할 때 이거 못한다고 하고 그 가공 쪽으로 이렇게 그래 우리 아이들이 쉽게 그냥 누르면 이게 쫙 자동화된 이걸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했다고 그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소장님은. 그래서 그 말도 또 이제 일리가 가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게 이제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의 생각에는 애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애들이 일을 해야 돼. 그래. 그러니까, 딴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언가 할 일을 주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해야 돼요. 이게 뭐지? 포장 이런 거는 좀 한 번 하고 한 번 쭉 하고 나서 또 한 며칠 쉬었다가 그리고 그 며칠 쉬는 동안에 우리 애들은 또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좀 짧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내가 처음에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주영 아버님이 얘기했듯이 그쪽 안동이랄까요? 상추 얘기했듯이 아니 광주. 광주 그거 같이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걸 시에서 이걸 좀 해줬으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딸기는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 딸기를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그게 아마 쉽지가 않다는 것을 그냥 시에서 느낄 거예요. 우리가 해보면은 그게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는 그때 가보면 알겠지만 내가 봐도 현실적으로 광주에서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소자본으로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렇지만 딸기는 솔직히 취하철폐예요. 그쵸. 한 필지. 저도 한 필지가 그 이름이에요. 네. 그게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장애 아동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솔직히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치료실 다 쓰죠. 치료 뭐 이거 뭐 하다 보면 적응할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적응할 돈이 없어. 근데 언제 그런 돈을 마련을 하겠냐고. 근데 또 시에서 그만큼의 투자를 해주겠냐? 솔직히 저 기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도 내가 익산시하고 싸우고 싶어가지고 막 그게 했지만 과연 그거같이 80%를 광주같이 80%를 투자를 해주겠냐고요. 해주게 이제 해야지. 그러니까 싸워야 하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얘기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우리 몫인데 아무튼 시작은 해보겠지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모든 시설하고 조건, 환경이 다 그 판로까지 다 구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어떻게든 잘 운영이 되겠죠.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문제인데 그렇죠. 그 이유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면 좋겠는데 처음 할 때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부모들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 아닌 우려가 좀 있는데 어쨌든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해보고 뭐 뜻이 맞고 하면은 아까 뭐 광주 사례처럼 협동조합을 해서 할지 아니면은 그 다른 제3의 창업을 할지 뭐 이런 거는 한번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어머님들 중에서 혹시 뭐 바람이나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견학을 몇 군데 작년에도 가고 재작년에도 가고 했을 때 이제 막상 딸기 하시는 분들은 힘들지요 하면서 그래도 저희한테 희망을 주시긴 하셨어요. 이제 뭐 어쨌든 수익으로 남기도 하지만 또 작물을 키워가면서 당신은 이제 희망도 받고 그런 생활도 좀 힘은 새벽에 뭐 일찍 나와야 되니까 힘들긴 했지만 그 어쨌든 딸기도 바로 이제 수확에 들어가면 현금으로 바로 저기가 되는 거라서 그런 걸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는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도 이제 막상 하려고 시작을 한 거니까 아까 말씀대로 뽑히면 막상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도전을 시작을 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하시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만 설득하시면 될것 같아요. 힘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 별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발달장애인을 차별하는 세상을 바꾸자.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가 외치는 이 말처럼 우리는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흔들림 없는 제도로 만들고 싶습니다. 단순 고용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회,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마련될 때 비로소 우리의 아이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꽃마루 라디오는 앞으로도 부모의 목소리를 담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내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꿈을 꾸는 마루, 꿈을 담는 라디오, 꽃마루 라디오의 박종만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